안녕하십니까. 일반물리학 연습문제 풀이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39장 물질파 더 알아보기에 대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갇혀있는 입자의 양자화되는, 에너지 양자화되는 그런 개념들이 추가되겠죠. 자, 그래서 39장에 관한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1번인데요. 4절에 2차원, 3차원 전자 터치인데 첫 번째부터 주제가 좀 어려운 게 나왔어요. 자,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1번. 그림 39-14와 같이 이런 그림과 같은 LX, LY, LZ가 값이 주어진 상자 안에 전자 한 개가 갇혀 있다. 전자의 바닥 상태 에너지는 얼마가 되느냐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 39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1차원 무한 포텐셜 우물에 관한 문제인데 이제 포텐셜 각각 무한대이고 요건 이제 뒤에서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입자가 갇혀 있다. 그러면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제한된 공간에 갇혀 있으면 파동을 생각하면 파동이 이제 이 평면파,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는 평면파에서 이 밧줄 양 끝을 묶어가지고 마디마디 해가지고 이 밧줄에 파동이 갇혀버린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파동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정상파 형태로 살아남게 되죠. 정상파의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파동이 결국엔 다 소멸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입자에 대해서도 입자가 갇히게 되면은 입자의 물질파가 요 제한된 영역 안에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파동이랑 똑같아요. 파동의 정지파가 되는 것처럼 물질파가 정지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안에 이제 마디마디, 그러니까 이 벽에서 입자를 발견할 확률은 0이고 이쪽 벽에서도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0일 것이니까 파동의 진폭이 0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서 이와 같은 정지파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은 이런 모양 또는 이런 모양이 되게 이런 식으로 정지파의 형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물질파의 정지파가 되면은 파장이 양자화되고 2분의 람다의 n배가 L이다. 그래서 파장이 양자화가 되면은 운동량이 람다분의 h니까 운동량이 양자화가 되죠. 그 다음에 운동량이 에너지랑 관계가 있게 되죠. 운동에너지 2n분의 p제곱. 그래서 에너지 양자화가 된다 하는 것까지 이 생각을 이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와 같은 1차원 무한 포텐셜 우물에 갇혀 있을 때 물질파의 정지파에 의한 양자화고, 물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지 않고 해석할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조건에다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대입을 해가지고 이 조건에 맞게 계산을 해버리면은 파동 함수도 이러한 형태의 파동 함수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률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1번은 상자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3차원이 되는 거죠. X축으로 LX만큼, Y축으로 LY만큼, Z축으로 LZ만큼 이 폭이 주어진 그런 상자 형태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물질파의 정지파가 어떻게 일어날 거냐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수학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난해함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다 떠나서 결국에는 이제 요 일반 물리 범위에서 이 정도 문제를 풀려면은 에너지하고 파동함수 정도인데, 그거는 여러분이 그냥 필요한 정보는 암기를 약간 동원해서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면 암기되는 결과를 해석할 때 도움이 되는 개념이 여기서도 물질파의 정지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지파가 어떻게 생겨나느냐? 정지파 조건 자체는 방향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X축으로 왔다 갔다 하던 파동에 관해서는 요 길이에 대응해서 이러한 정지파 또는 이러한 정지파가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마찬가지겠죠. Y축 방향으로도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러한 형태의 정지파가 가능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정지파의 조건을 우리가 볼 때 이 기하학적인 모양을 따라서 지금 상자 모양, 직육면체 상자 모양이니까 X축 방향, Y축 방향, Z축 방향에
각각의 정지파 조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X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반파장의 정수배, 그러니까 요 두 점이 마디가 될 거기 때문에 입자가 벽에 붙어 있을 확률은 0이죠. 계속 움직일 거니까. 그래서 마디가 되는 조건에 반파장이 정수배가 LX가 되게 그렇게 표시를 한 거고요. 이때 요 L에 대응하는 각 파동수 람다분의 2파이를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는 거죠. 대입을 해주면.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그 K는 KX라는 표현이 합당해요. 요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K는 벡터예요. 원래가 파동의 진행 방향으로 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 벡터가 원래 각 파동수인데 요 람다는 사실은 벡터로 우리가 구분을 안 해요. 그러니까 X축 방향의 파장, Y축 방향의 파장 그렇게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XY, Z축이 있을 때 어떤 파동이 이 방향으로 나간다. 그럼 이쪽 방향의 벡터를 K벡터로 표시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성분에 따라서 K벡터가 적절하게 표시가 돼야겠죠. 그리고 파장 자체는 어쨌거나 이 진행 방향에 대해서 1차원으로 요 마루하고 마루 또는 골하고 골 사이의 관계가 파장이 돼요. 그러니까 요 파장은 분해하는 개념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K는 분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K 방향에 대해서 X축 방향, Y축 방향, Z축 방향의 성분들로 구분할 수는 있어요. 알겠죠?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쉽게 우리가 생각하려면 어쨌건 X방향, Y방향, Z방향의 정지파 조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 정지파하고 대응이 되는 각 파동수의 형태가 바로 이렇게 주어진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물리적인 결과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과정을 우리가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럭저럭 쉬운 표현으로 끄집어내는 그 방법이 이제 방향마다 파장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방향에 따른 정지파의 조건을 그냥 써보고 그래서 람다분의 2파이 x, 람다 x처럼 쓰는데 람다 x라는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이에요. 사실은 실제는 이건 써먹지 말고 kx가 l분의 n파이가 된다 하는 것으로 바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lx, nx 요거는 구분을 해줘야 돼요. 방향에 따라서 성분에 따라서 정수하고 길이에 따라서 정지파 조건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사실 지금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확실히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뭐 K가 벡터다 하는 건 잘 몰라도 돼요. 사실은 그걸 이게 뭔 소리다 하는 걸 알려면 수학적으로 어떤 그 진행파에 대한 이 벡터 표현을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일반 물리에서는 안 나오거든요. 원래대로 하면 K 도트 R 벡터가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명확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어쨌건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은 벡터로 표시할 수 있죠. 그죠? 빛이 이쪽으로 나간다, 이쪽으로 나간다 하는 걸 방향을 표시할 수 있죠. 그게 K 벡터이고 벡터이니까 성분으로 구분할 수 있고 근데 파장은 진행 방향에 대해서 마루, 골하고 골해서 파장은 스칼라로 표시한다 하는 것. 그 두 가지는 구분을 정확하게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X축, Y축, Z축이 서로 직각으로 구분이 되는 이런 경우에 물질파의 정지파 조건은 각 방향으로 마치 파장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X방향으로만 왔다 갔다 Y방향으로만 왔다 갔다 Z축 방향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각각의 정지파 조건을 쓰고 표현은 KX로 바꿔서 표시하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